예, 이번 시간에는 배열을 여러분들이 다룰 때 이 만나기 쉬운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멤버스라고 하는 배열을 정의를 했는데요. 그 안에는 최진혁, 최유빈, 함이람이라는 이 세 개의 값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배열에 담겨있는 인덱스의 값은 0, 1, 2가 되죠. 자, 근데 시스템 아웃프린트 ln에서 멤버스라고 하는 요 변수에 인덱스로 지금 3이라는 값을 전달했어요. 그럼 3은 여기인데 현재 이 배열에는 3에 해당되는 값이,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요걸 여러분이 실행을 하시면 exception in thread main java 랭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하는 요런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요건 무슨 뜻이냐면 array, 배열의 index, 색이니 이 배열의 bounds, 바운드라고 하는 것은 배열의 경계라는 뜻이겠죠? 그 경계 밖에 있는 배열을 여러분이 찾으려고 그 배열이 갖고 있지 않은 색인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예.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예외라고 하는데 exception은 예외란 뜻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예외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그냥 오류라고만 저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오류는 자,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죠. 0, 1인데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이 3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배열의 값을, 배열을 정의할 때 이 배열은 하나, 둘, 세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배열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뒤에다가 정의하지 않은 값, 자, 정의하지 않은 어떤 값을 우리가 추가하려고 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멤버스라는 변수의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정의하는데 그 배열은 3개의 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 3개의 값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배열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카운터는 0, 1, 2가 첫 번째,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넣을 수 있는데 네 번째 값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거 역시도 그 배열이 갖고 있는 그 크기를 벗어나는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발생을 한 에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에서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PHP나 또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 고급 언어들을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뭔가 융통성이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학교를 져요. 학교를 지면 제일 먼저 뭘 하나요? 그 학교 교실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교실을 요만한 크기로 짓게 되면 이 안에는 5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50명이 잘 들어가겠죠? 이 안에. 예, 잘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학생이 51명이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이 교실은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왜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주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지면 됐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공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에서도. 예, 우리는 아주 비싼 부동산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어떤 공간의 크기를 미리 지정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공간에 끼워 맞추는 거죠. 예, 현실은 그런 거잖아요.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에서 우리가 배열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에서 가장 비싼 자원 중에 하나인 메모리, 자, 이 메모리는 보통 램이라고 부르는 메모리죠. 자, 이 메모리에다가 메모리가 이만큼 있으면 이 메모리 중에서 어느 특정한 만큼을 이 변수에게 우리가 할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할당된 영역 안에 우리가 어떤 이 멤버스라고 하는 요 값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 값은 실제로는 이 램 안에 어떤 특정한 우리가 할당하지 않죠. 누군가 할당해주죠. 그 할당되어 있는 그 공간 안에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메모리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이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마치 비싼 서울 땅 안에서 여러분이 뭐 한두 명밖에 사용하지 않을 공간인데 100명이 사용할 공간을 임대한 것과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램은 굉장히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의 얼만큼의 공간을 쓸 것이냐, 이 램에서 얼만큼의 여유를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이 숫자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명세기, 자, 제가 아까 비유든 교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물리적인 세계잖아요. 물리적인 세계의 한계인 거죠. 근데 우리는 명세기, 소프트웨어적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핵심적인 가치는 아주 유연하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깐깐하고 꼬장꼬장하게 이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게 하는 게 불편하겠죠. 그리고 그 불편한 것을 극복하려고 하겠죠. 예, 그 극복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바에서는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을, 컬렉션이라는 기능이 바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이 컬렉션이라는 기능을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컬렉션은 컨테이너라고도 부르는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 지향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을 때 이 컬렉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컬렉션을 언급하지 않고 배열만을 언급한 겁니다. 이 컬렉션이라는 것은 객체 지향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거니까요. 그때 조금 더 편리하게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배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만한 것들은, 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뭐 더 많은 기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 정도 선까지 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배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역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니까요. 여기서 수업은 마치고 또 다른 수업에서 배열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거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 수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